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니, 평범하지 않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미행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저 사는 곳이 궁금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행이 10년 우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끔찍한 결말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사시는 송미숙 할머니 70세이십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목격하신 그리고 나중에 뉴스를 통해 확인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단순히 독립심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송미숙 할머니에게는 외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원 45세.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원 씨는 어머니에게 절대로 자신이 사는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 바쁘니까 만나고 싶으면 엄마 집으로 갈게. 집은 왜 알려고 해? 그냥 전화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만 하더라는 겁니다. 미숙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지 궁금증이 하루하루 커져갔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미행해서라도 아들의 집을 찾아내겠다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늦은 오후 미숙 할머니는 아들이 자주 들르는 카페 근처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택시 기사님,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빨리요. 놓치면 절대 안 돼요. 70세 할머니의 필사적인 추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머니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미숙 할머니를 그곳으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태원 씨를 따라간 미숙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평범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 살고 있었나? 할머니는 의외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면서 왜 이렇게 소박한 곳에 사는 걸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온갖 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을 찾아간 미숙 할머니. 그런데 문을 연 것은 전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여기 김태원 씨 집 아닌가요? 아, 그분 어제 이사 가셨는데요. 이사를 갔다고요? 얼마 후 나타난 태원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 알아내서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자식이 부모 때문에 이사를 간다니요. 미숙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무엇을 그렇게 숨기려 하는 건지. 하지만 이것은 진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원 씨의 대학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박지호, 최민수, 이상훈. 이 세 사람은 태원 씨와 2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태원아. 우리 한 번도 내 집에 안 가봤잖아. 오늘 집들이 하자. 맞아. 우리 오랜 친구인데 집도 모른다니. 하지만 태원 씨는 또다시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대. 미안해, 먼저 갈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친구 중 하나인 지호가 태원 씨를 따라갔는데 태원 씨가 간 곳은 병원이 아니라 집이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송미숙 할머니였다는 점이죠. 어머니가 여기 계시네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던데.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원 씨는 친구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날 밤, 지호는 혼자만의 시간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태원이가 왜 이렇게까지 집을 숨기려 할까? 분명히 뭔가 있어. 그리고 며칠 후, 지호는 친구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태원이 뒤를 한번 밟아보자.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20년 우정이 의심으로 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추적은 집요했습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그들은 마침내 태원 씨의 진짜 집을 찾아냈습니다. 고급 아파트, 그것도 상당히 비싼 곳이었죠. 야, 태원이 저런 좋은 곳에 살면서 왜 숨겼을까? 뭔가 이상해. 분명히 비밀이 있어. 그런데
그들이 우연히 목격한 광경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호가 태원 씨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 태원 씨는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고금리로요. 연 300%, 400%의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으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태원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호가 본 것은 태원 씨가 거둬들인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야, 너 봤어? 태원이 집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돈다발이 저렇게 많다니. 억 단위는 되겠어. 불법으로 번 돈인데. 경찰에 신고도 못하겠지? 바로 그 순간. 친구들의 마음속에 악마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20년 우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어느 날 밤, 태원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안에는 3명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태원아, 미안하다. 순식간에 태원 씨는 밧줄에 묶였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이게 뭐야?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태원아. 금고 비밀번호 말해. 친구들은 칼까지 들고 위협했습니다. 빨리 말하지 않으면 정말 죽여버린다. 20년간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강도가 되어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태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야, 민수야, 상훈아, 제발, 우리 친구 아니야? 하지만 돈 앞에서 우정은 종이장처럼 찢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태원 씨는 금고 비밀번호를 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져간 돈은 무려 1억 2천만 원. 이제 됐다. 가자. 야, 태원아. 너도 불법으로 번 돈이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알지? 그렇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밧줄에 묶여있던 태원 씨.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원아, 태원아. 바로 송미숙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되어서 아파트 경비실에 부탁해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어머나, 태원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태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제발. 무슨 소리야? 이런 일 당했는데. 안 돼요. 절대 신고하면 안 돼요. 태원 씨는 자신의 불법 사업이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숙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할머니는 몰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박지호, 최민수, 이상훈 3사람은 돈을 나눠 갖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원이 절대 신고 안 할 거야. 자기도 불법 사업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계산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강도상의 혐의로 긴급 체포. 친구들은 경찰서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야,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무슨 소리야? 너희가 꼬드겼잖아. 20년 우정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원 씨도 불법 사채업 혐의로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태원 씨가 어머니에게 집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만약 태원 씨가 정직하게 살았다면, 만약 친구들이 탐욕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송미숙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미행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덕분에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왜 그런 길로 빠졌는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현재 태원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새 친구들도 각각 3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 우정.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정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비밀을 숨긴다면 그 뒤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실화를 통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좀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